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그 부수 관련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수 특강을 한 2강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강에 걸쳐서 부수의 위치와 명칭하고 그 214개 되는 그 부수를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1급부터 8급까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난이도를 8급하고 1급하고 수준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은요, 이거 감안해가지고,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할게요.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부수 하면은 한자로 이렇게 쓰죠. 여기 떼부자고, 셈수자입니다. 글자의 획수에 따라서, 그룹 지어 놓은 거죠. 무리 지어 놓은 거예요. 획수에 의해서 구분, 체계 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수인 거죠. 그 부수를 왜 배웁니까? 부수를, 옥편이나 자전, 잘 찾으려고, 그거 찾아가지고 한자 알려고 배웁니까? 부수가 뭐, 그런데, 그 용도로도 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저희가 부수를 배우는, 제가 부수를 가르치고 여러분께서 배우는 이유는요, 제 강의에서, 이 부수가 우리가 한자를 정복하려면요, 복잡한 한자를 정복하려면 그 한자를, 제가 자꾸, 쪼개는 그런 연습을 많이 시키죠. 자꾸 복잡한 한자일수록 이 부분 의미 있는 부분 예를 들어보면 어떤 글자를 들어볼까요? 안개무자를 들어볼까요? 안개무자가 뭐 1급, 2급 이런 고급 급수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글자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뭐 7, 8급 뭐 6급만 하더라도 좀 어려운 글자겠죠. 6, 7, 8급 이런 하이급수 이제 막 한자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좀 저게 무슨 글자야? 획수도 되게 많고 복잡해 보이는 글자야. 이런 글자가 정복이 되려면은요. 제가 쪼개라 그러거든요. 자, 쪼개 볼게요. 이렇게 쪼개면은 비우, 힘쓸모 이렇게 두 부분으로 쪼개지고 이 힘쓸무자도 이렇게 쪼개면은 창모 이렇게 한번 더 쪼개면은 등굴월문이라는 거고 여기 힘력이라는 거고 그렇죠. 요건 창모고 이렇게 복잡한 이런 안개무자도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만은 물론 더 쪼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의미 있는 부분까지만 쪼개면 이렇게 네 부분으로 쪼개집니다. 각 부분을 알면은 그게 조합된 전체 부분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 영어를 배울 때도 영단어를 공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근이라는 거를 먼저 보고 어근 위주로 단어를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처음 보는 단어들도 어근만 보이면은 그 어근에서 의미를 비슷하게나마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자도 이제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쪼개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쪼개보는 능력, 그 부분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부수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수가 각 글자의 부분이 부수에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수가 또 글자 전체 의미와 관련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단어로 말하자면은 그 어근의 역할을 그 부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부수 특강 첫 번째가 우리 교재가 급수 상관없이 전부 교재 맨 앞에는 부수의 위치와 명칭하고 부수 214자 정복하기가 다 공통적으로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5급부터 8급까지 그 하이급수 4급은 제가 따로 강의안을 만들어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24페이지에 보면은 부수의 위치와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자 부수의 위치도 한자로 써볼까요? 이제 한자 우리 본격적으로 배우니까 둘치자죠. 자리위자 둘치자 위치와 명칭 칭호 말하는 거죠. 이름 명칭을 알아야지 쉽게 구분 지을 수 있잖아요. 명칭도 알면 좋습니다. 명칭을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고 이 위치가 어떤 명칭이냐 물어볼 일은 없겠죠. 하지만 쉽게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수의 위치가요.
거기 보면은 글자가 이렇게 한자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부수가 이 부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경우 이거를 변이라 그래요. 변. 알록달록하게 색깔로 구분져가지고 눈에 팍팍 들어오게 한번 적어볼까요? 가변자죠. 변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뭐 사람인변, 그 다음에 뭐 물수변, 마음신변, 뭐 이렇게 있겠죠. 관련 글자들도 뭐 사람인 들어가던 우리 그 예제로 뭐 나와 있나요? 어지린이라든지 물수 들어가는 거는 뭐 더러울로, 연못지, 뭐 따만 물수 들어가 있죠. 마음신변, 밥불망, 성품성 다 마음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사람인변, 물수변, 삼수변이라고도 하는데 물수변, 마음신변 그래요. 다 왼쪽에 들어가 있죠. 근데 모습이 이건 사람인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사람인 이런 모습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위치가 요 제 모습을 갖추기 힘들어가지고 약간 변형된 모습이에요. 그 변형된 모습 관련해서는 요 그 부수의 위치와 명칭 그 마지막에 그 변형 부수라고 그래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모습으로 변으로 들어가는 거를 뒤에 무슨 변 그러면은 그 변은 위치가 왼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과 반대로 위치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방이라고 합니다. 방자가 곁방자 방이거든요. 알록달록하게 쓰지 마. 아까 귀찮아 죽겠네. 변도 그냥 하얗게 씁시다. 변을 약자로 이렇게 써요. 방은 곁방자 방입니다. 오른쪽에 오면은 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방인 게 그 예제로 뭐 등굴월문이라든지 등굴월문이라는 명칭이 좀 어렵죠. 등굴월문이라고 많이 하는데 글월문이 이렇게 쓰는 게 글월문인데 모양이 좀 다르죠. 근데 등굴월문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래가지고요. 등자가 이제 무리등자 여기 같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등굴월문하고 비슷하다 같다라는 의미로 등굴월문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모습도 있거든요. 요게 칠복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등굴월문 그래요. 그러니까는 등굴월문하고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글월문하고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등굴월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품흠이라든지, 그 다음에 머리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읍방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라든지 오른쪽에 들어가면 다 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굴월문 들어가는 거는 거둘 숫자, 고칠 개자 다 부수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죠. 하품흠 같은 경우는 버금차자, 하고자 할 욕자, 그다음에 머리혈 같은 경우는 일안경자, 정수리 정자, 다 부수가 오른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냥 읍방처럼 방이라고 그냥 부수 이름에 붙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이건 뭐 등굴월문 방까지는 말 안 하고 그냥 등굴월문 하고 그냥 하품은 방 하지 않고 그냥 하품은 그렇게만 하고 머리혈 방 그러지 않고 머리혈만 이렇게만 말합니다만은 오른쪽에 오면 다 방이라고 구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수가요. 이 위치에 있는 부수가 있습니다. 위하고요. 옆을 덮고 있는 그런 부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엄이라고 하는데요. 엄이 가리럼자 엄이거든요. 엄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보면은 어모라든지 그 다음에 민어모라든지 민어모가 여기 점이 있으면 어모인데 점이 없으면 민어모죠. 우리가 산에 나무가 없으면 민둥산이라고 그러고 머리카락이 없으면 민머리라고 하듯이 민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주검시라든지 그러니까 부수가 이렇게 이 모양 여기를 차지하고 있잖아. 위하고 왼쪽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엄이라 그래요. 엄 먼저 할게. 엄을 먼저 했으니까 엄 먼저 할까요? 아니다. 거기 나온 순서대로 교재를 기준으로 했으니까요. 머리 먼저 할게요. 머리. 부수가 위쪽에 있는 경우가 있죠. 요거는 머리라고 합니다. 머리 뭐 두 써도 되고 뭐 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한자로 말하자면 갓관자 머리 위에 쓰는 거니까 관 무슨 머리 감머리 뭐 초두머리 대중머리 다 부수가 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간머리 같은 경우는 뭐 편안한 자, 지킬 숫자. 그 다음에 초두머리 같은 경우는 뭐 꼬다자나 쓸꼬자나. 그 초두머리라는 게 초두라는 게 풀초거든요. 풀초가 머리로 들어갔다 위로 가면은 머리라고 붙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발이라는 건데 머리하고 반대죠. 밑에 쪽에 부수가 밑으로 들어가면은 발이라고 합니다. 거기 나오는 어진 사람인 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연화발이라든지 이게 불화인데 발로 들어갈 때는 이 모습으로 들어가요. 이것도 변형부수에서 언급할 겁니다. 이거는 아랫부분에 놓인 부수. 뭐 다리 각자 써가지고 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번. 5번이 아까 우리 하려고 했던 부수가 위하고 왼쪽을 덮고 있는 거. 이 부분이요. 이거를 엄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쓰면은 가리럼자, 어모한다 그럴 때 그 가리럼자 쓰면 되겠어요. 엄패, 어모 그럴 때.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어모라든지 명칭이 어모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점이 없으면 민어모라든지, 그 다음에 주검시라든지 다 공통적으로 여기하고 여기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어모가 들어가는 경우는 뭐 있겠나요? 뭐 널불광이라든지, 뭐 상상, 차례서, 관청보 이런 거 어모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민어모 안 보이는데 언덕원이라든지 그런 거요. 주검시 들어가는 거는 자척, 판국. 거기는 범호자 써놨네요. 범호도 마찬가지죠. 부수가 범호라는 건데 여기랑 여기 차지하고 있잖아요. 범호라든지. 범호자 부수로 쓰는 거는 범호자, 고처자 이런 거죠. 위와 왼쪽을 싸고 있는 거를 엄이라고 합니다. 자, 6번. 요거랑 상대되는 건데요. 자, 왼쪽과 밑을 싸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죠. 받침이라는 건데요. 거기 책받침이라든지 이게 원래 쉬엄쉬엄 갈 착인데 책받침이라고 저렇게 간단하게 쓰고 명칭도 책받침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점이 없는 것도 있어요. 민책받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달릴주라든지 이런 거는 부수가 여기하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수. 그다음에 7번이 부수가 이 외부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만 둘러싸는 경우 또는 이렇게 위에, 밑에는 터지고, 이렇게 세 방이만 둘러싸고 있는 경우, 또 옆에는 터지고, 이렇게만 둘러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둘러싸는 거, 사방 다 둘러싸는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애운몸 구라고 하는 건데요. 애운몸 구가 우리 교재에 지금 그거 빠졌나? 그거 빠지면 안 되는데 거기 나와 있죠. 순서가 지금 바뀌었는데 25페이지에 나와 있죠. 둘레를 감싸는 부수입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말했다시피 옆이 터진 오른쪽 옆이 터진 감추레라든지 이 모습도 상자방도 있어요. 상자방이라든지 이렇게 매끈하게 이어지면 감추레고 상자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짝필 같은 경우는 감추레고 비적비 같은 경우는 상자방이고 그렇거든요. 뭐 아무튼 생긴 모양으로 보면은 별로 구분 안 가죠. 비슷합니다. 쓸 때도 별로 그런 것까지 물어보진 않는데 아무튼 이렇게 싸고 있죠. 그 다음에 큰 입구 같은 경우가 있죠. 나라국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방을 둘러싸고 있고 안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들어가는 저런 글자. 그 다음에 위하고 좌우를 덮고 있는 이렇게 문문 같은 경우 이런 부수도 애운몸 구 요 범위 안에 넣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 재부수 글자 자체가 부수인 경우가 있죠. 많죠 그런 거. 재부수 뭐 쓸용 설립 이렇게 이 전체가 부수인 거. 이렇게 대략 한 8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부수의 위치에 따라서 명칭을 왼쪽에 있으면 변이고 오른쪽에 있으면 방이고 위에 있으면 머리고 아래에 있으면 다리고 그러니까 위하고 왼쪽을 싸면 엄이고 요거는 받침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전체를 둘러싼 애운몸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재부수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직접 시험에 물어볼 리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글자를 쓰면서 각 부분을 쓰면서 부수를 쓸 때 저런 명칭들을 쓸 겁니다. 아, 저게 저 말하는 거구나 그냥 알아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저 강의를 듣기 위한 그냥 수단 도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이제 부수 특강은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들으실 거니까 저게 그 말이었구나 이제 복습 차원에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앞에서 우리 강의 들으시면서 다 이해를 많이 들었던 얘기일 거니까. 예, 자, 요 정도. 그 다음에 그 기본 부수, 변형 부수가 27번에 예, 그거 실어놨는데요. 예, 보시면은 변도 그렇고 방도 그렇고요. 각 그 부수들이요. 원래 제 모습에서 좀 달라진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변에서 사람인 같은 경우도 원래 이 모습인데 변으로 들어갈 때는 이 모습이라든지 물수도 원래는 이런데 변으로 들어갈 때 이 모습이라든지 예, 마음심도 그렇죠. 마음심도 변으로 들어갈 때 이 모습이고요. 또 발로 들어가는 마음심도 발로 들어가는 경우가 충성충자 같은 경우는 제 모습으로 들어갑니다만은요. 사모할 모자에서는 예, 요렇게도 들어가거든요. 모습이 같은 마음심인데 여러 가지로 나오죠. 예, 그래서 그런 변형된 부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을자 같은 경우. 세을 같은 경우는 원래 예, 구걸할 걸자라든지 그럴 때는 예, 제 모습도 보입니다만은요. 예, 어지러울 란자라든지 뭐 어지러울 란자 아시죠? 예, 그럴 때는 요렇게 보이는데 요게 세을이 변형된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들 자자도 그래요. 아들 자자도 예, 원래 모습보다 예, 변으로 들어갔을 때 특히 그러죠. 아들 자자는 아들 자자 변으로 들어가는 게 뭐 외로울 꽃자 같은 경우는 예, 이런 모습이 보이죠. 예. 마음심은 조금 전에 설명했고, 자 책받침이라고 여기 하는 것도 예, 원래 모습은 예, 이랬어요. 명칭도 요건 책받침이라고 하는데 원래 요거는 쉬엄쉬엄 갈 착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거 받침으로, 책받침으로 쓸 때, 부수로 쓸 때, 쉬엄쉬엄 갈 착, 이렇게까지 말 안 하고 그냥 책받침 간단하게 말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물수도 그 모습으로 좀 바뀌고, 소우도, 예, 거의 비슷하죠. 그렇지만, 예, 글자의 그 변이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제 모습으로 들어갔을 때 글자 전체의 그 구조가, 모양이 이상해지면은, 예, 안 되니까는 약간 모습을, 예, 변형시켜가지고 들어가죠. 자, 늙을로 자도 밑에 있는 그 비수비 빼버리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늙을로 부수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고르자도 자 고르자 같은 경우는 좀 할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게요. 이게 오른쪽에 올 때도 있고 왼쪽에 올 때도 있습니다. 자 나라방자 같은 경우는 예, 오른쪽에 오고요. 무슨 이웃인자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왼쪽에 오죠. 같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왼쪽에 오느냐 오른쪽에 오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요. 왼쪽에 오면은 이거를 부변이라고 합니다. 부라는 게요. 그 언덕부자 말하는 거거든요. 예. 언덕부변인 거고요. 이 오른쪽에 오면은 이거를 거기 나온 것처럼 예, 고릅자 읍방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오면 방이라고 그랬죠. 예, 왼쪽에 오니까는 예, 변인데 예, 언덕의 의미 예, 언덕부변인 거고 요거는 오른쪽에 오니까 고릅방인 거고요. 그러니까는 같은 모양이지만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명칭도 다르고 예, 그 부수가 의미하는 바로도 좀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사람인도 그렇게 다르고요. 내천도요. 원래 모양은 이런데 예, 이렇게 꺾어지는 예, 개미허리라고도 부르는 이 모습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내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천의 변형된 모습입니다. 손수도 예, 제방이라고도 하지만은 예, 손수라고도 하는데 변으로 들어갈 때 특히 이 모습으로 들어가죠. 이 모습 많이 보일 겁니다. 제방변, 손수변 막 제가 이렇게 막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칠복자도 예, 이 모습인데 예, 요렇게 그럴문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등구럴문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거를 그럴문하고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불화도 변으로 들어갈 때는 약간 찌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발로 들어갈 때는 예, 요렇게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연화발이라고 합니다. 연화발. 그 다음에 구수록도요. 원래 모습은 이렇게 점이 있어야 돼요. 임금왕에서 점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임금왕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수록이라고 구수록변이라고 예, 그렇게 많이 하죠. 변으로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임금왕변이라고 안 하고 구수록변이라고 합니다. 생긴 게 보면 임금왕인데요. 예, 구수록이에요. 점 뺀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고기유, 예, 다롤도 뭐 발글랑이나 이런 글자에서처럼 예, 다롤 예, 그 부수인 경우도 있겠지만은요. 주로 사람 신체와 관련된 글자에서 다롤 모습이 보이면은 그게 다롤은 다롤인데 예, 육다롤이라고 하죠. 육다롤 고기 육자 써가지고요. 예, 육다롤이라고 합니다. 따로 구분을 하죠. 예, 같은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언덕부는 아까 읍방하고 설명했었죠. 그다음에 칼도도 원래 이 모습인데
선칼도. 주로 방으로 들어갈 때 선칼도방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칼도를 의미해요. 근데 방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돼지머리 개자. 그것도 원래 모습은, 마치 티그자 거꾸로 써놓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풀초도, 초두머리 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쓰면은 6획 아닙니까? 그런데, 초두머리 했을 때는 획수로 따져보면 4획밖에 안 되죠. 원래는 6획이죠. 이렇게 좀 간단한 모습으로 들어가고요. 개견도, 개견이 변으로 들어갈 때는 개사슴록이라고 이렇게 제가 명칭을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이게 원래 개견 변이인 거죠. 개견을 말하는 거예요. 손톱조도. 원래는 이런 모양인데, 손톱조가 특히 머리로 들어갈 때는 이 모습으로 많이 들어가죠. 손톱조 머리를 붓수로 쓰는 글자 대표적인 게 하리자 같은 경우 아닙니까? 이 모습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보일시 같은 경우도 복복자나 복과 관련된 글자 제 모습으로도 저렇게 많이 씁니다만은요. 요렇게 오디자 비슷하게 오디자하고 차이자면 오디자는 이렇게 점이 두 개라 그러면은 보일시는 점이 하나죠. 이렇게 하나면은 저게 보일시 변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변으로 이 모습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오디 같은 경우도 원래 모습이 이런데 변으로 들어갈 때는 요렇게 들어간다고요. 요렇게 이불 피자 같은 경우 처음 초자 같은 경우 다 이렇게 모습이 보이죠. 먹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변으로 들어갈 때 이런 모습으로 줄일 기자라든지 집관자라든지 다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죠. 원래 모습으로 안 들어가고. 원래 모습으로 썼을 때 모양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약간씩 변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대략 간략하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본문에서 자주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들으면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수 214자 정복하기. 부수가 214개인데 부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부수의 이름이 뭔지, 그 부수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글자가 뭔지, 그 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수가 또 대체로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획, 한일자. 한일이 부수인 글자가 윗상자나 일곱칠자나, 그렇죠. 그 다음에 점주자. 요렇게 갈게요. 가로로 이렇게 하지 않고 세로로 요렇게 갈게요. 그냥 가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2획은 이렇게 세로로 갈라 했더니 좀 길어서 가로로 갈게요. 왜 세로로 가려고 그랬냐면 뚜르꾼하고 갈고리고라고 바로 비교를 하려고 왼쪽 먼저 해버리고 오른쪽에서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요. 자, 한일은 아무튼 윗상 7칠이고요. 자, 뚜를꾼 잘 보십시오. 뚜를꾼 이렇게 쭉 내리는 그 한획인 경우가 세로획인 경우가 뚜를꾼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또 갈고리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 별 차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삐치고 삐치지 않은 이 차이가 커요. 그냥 쭉 내리면은 뚜를꾼이에요. 딱 뚫고 나가는 모습이죠. 요거는 갈고리 모양 아닙니까? 갈고리골인데요. 가운데 중자 같은 경우는 뚜를꾼이 부수고요. 갈고리골의 대표적인 글자가 214. 강의 중에 몇 번씩 설명한 급수 강의가 있을 겁니다. 쉬운 글자를 주로 하이급수에서 그랬을 건데. 그러니까 214 같은 경우를 이거를 그냥 삐치지 않고 쭉 내리면 안 된다고요. 뚜를꾼으로 쓰면 안 돼요. 부수가 갈고리골이거든요. 가운데 중자는 반대로 이걸 삐쳐버리면 안 되죠. 뚜를꾼으로 해야지 갈고리골을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깰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깰관자도 뚜를꾼을 써야 돼요. 그냥 쭉 내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개 먼저 비교했고, 점주자 보실까요? 점주자에서는, 요게 한획 이렇게 찍는 게 부수인 경우가 있는데, 주인주자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요게 부수입니다. 밑에 임금왕 구수록 저게 부수가 아닌가? 아니요. 점이 부수입니다. 그 다음에 세을자. 세을은 그 빌걸자처럼 제 모습을 그대로 띄고 있는 그런 글자도 있습니다만은 전유자라든지 어지러울 난자처럼 이런 모습도 있다고요. 아시겠죠? 모습이 이렇게 변형하는 그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유자라 어지러울 난자를요, 세을자 본연의 모습을 이렇게 쓰려고 그랬더니요, 글자가 옆으로 너무 퍼지니까 간단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삐침별. 이걸 삐침별이라고 하는데요. 명칭이 뭔지 절대로 물어볼 일은 없죠. 근데 이름을 알아야지, 부스 이름을 알아야지 또 쉽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삐침별자, 뭐 ENH자라든지 가을지자도 점주가 부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가을지도 부스를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점주가 이렇게 위에 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삐침별이 부스고요. 어조사 호자도 삐침별이 부스고, 탈승자 같은 경우 있죠. 탈승자도 병화나 이런 게 부스가 아니고요. 삐침별이 부스예요. 이렇게 부스의 후보가 여러 개 있는 글자, 한 두세 개씩 있는 글자들, 이것도 부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부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글자들이 좀 있거든요. 뭐 성인 성자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탈승자 같은 경우도 벼화도 막 숨어 있고, 북녘북도 보이고 막 그러니까, 뭐가 부스일까 혼동할 만한데, 삐침별이 부스입니다. 이런 거 명확하게 기억을 해놔야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2획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2획. 두의. 어조사 오자라든지, 뭐, 버그마자라든지, 이런 글자는 두의가 붙습니다. 두의 같은 경우 부수를 또 잘 어려워하시는 게요. 버그마자나 어조사 오자잖아요. 한일이 부수일 것도 같잖아요. 제대로 기억을 못 해놓으면은, 공부를 안 해놓으면은, 버그마자, 저기 한일이 부수인가, 이렇게 혼동할 만도 하죠. 의미로 그거를 찾는다 그러면은, 버그마자가 한일이 부수인지 두의가 부수인지 그 의미로는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어조사 우자도 그렇고요. 우물정자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그런 건 뭐 암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요게 돼지해 머리라고 하는 건데요. 돼지 해자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돼지해 머리에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위에 있는 거를 머리라고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 부스의 명칭을요. 그 부스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글자와 관련지어가지고 명칭을 많이 합니다. 돼지의 머리라든지 필발 머리라든지 뭐 그렇죠. 돼지의 머리, 뭐 형통할 형자라든지 정자정자 이런 게 돼지의 머리가 부스죠. 자, 사람인이 부스인 글자 굉장히 많습니다. 옥편 자전을 찾아보시면 사람인 부스인 글자가 뭐 물수나 사람인 이런 그 부스 글자가 아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사람인도 변으로 올 때는 이런 모습으로 온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인 발이거든요. 원래 명칭은 어진 사람인 발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변으로 올 때 이 모습, 발로 갈 땐 또 모습이 달라지는, 저렇게 쓰일 수가 있고요. 자, 들립자도 중요한 거. 거기 들립자 예로 나온 글자들이 다 혼동할 만합니다. 안내자 같은 경우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멀경에다가 사람인처럼 쓰는데요. 이렇게 써도 저게 안내구나 뭐 다른 글자로 볼 일은 없는데, 원래 명확하게 정확하게 써야 되면요, 멀경을 하고 여기다가 들립을 써야 돼요. 부스도 들립이 부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온전전자도 그렇죠. 여기다가 사람인에다가 임금왕 써버려도 온전전이긴 한데, 정확하게 쓰자면 여기 들립 밑에다가 임금왕 써야 되는 거고요. 두량자도 마찬가지죠. 사람인이 아니고 들립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팔이 부스인 경우도 있어요. 보통 들립이나 여덟팔이나 머리로도 많이 가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여덟팔인지 들립인지 이거 잘 구분해야 되겠죠. 공평할 공자도 들립 밑에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여덟팔 밑에다 써야 되겠죠. 자, 멀경도 부스 찾기 힘든 부스입니다. 책자나 두제자나 멸관멸자나 다 멀경이 부스인데, 두제자도 부스가 뭐 두이나 한이 이런 걸로 혼동할 만하거든요. 잘 명확하게 익혀두십시오. 책자도 한일이 부스가 아니고 멀경이 부스입니다. 멸류관 면자 이런 것도 어렵죠. 멸류관 면자는 하이급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글자네요. 지금 여기가 가로알처럼 보입니다만은 아니요. 지금 여기에 멀경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요게 부스라고, 요게요. 이런 거는 자주 봐가지고 눈에 익숙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밑에 면할 면자. 멸류관 면입니다. 그 다음에 덮을멱자, 민간머리라고 하는데, 요게 간머리고, 점이 없으니까 민간머리고, 그렇죠. 원래 저기 간머리도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만은 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거기 그 진면이라고 하는 건데요. 많이 진면 대신에 간머리라고 많이 하죠. 요 저기 민간머리도 원래 덮을멱이라고는 많이 하는데 그냥 쉽게 민간머리라고 많이 합니다. 점 없다 그래가지고요. 갓관자나 어두울 명자, 민간머리가 부수고요. 그
그 다음에 얼음빙자. 이수변이라고 하니까 왼쪽에 들어가죠, 얼음빙. 예. 자, 얼음빙이라든지, 부수 중에 얼음빙이라든지, 좀 그런 부수들이 많아요, 좀. 저, 뒤로 가서, 뭐, 죽을사 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터럭발이라든지, 뭐, 이 수많은 부수 중에서 제가 지금 언급한 몇몇 부수들은요, 그 부수의 의미, 그 부수가 들어가는, 그 부수가 들어가는 글자가요, 그 부수의 의미에서 의미가 많이 달라지지 않은, 그러니까 이수가요, 주로 뭐 차다, 서늘하다, 춥다, 뭐 이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수가 어떤 글자의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부수로 들어갔을 때 그 글자도요, 주로 그런 의미에서 많이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표현하기를 의미의 확장폭이 넓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의미의 외연이 넓지 않아가지고 그 부수만 보고 전체 글자의 의미를 쉽게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글자, 부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수를 배우는 그 이유 중에서도 요런 성격을 이해를 하면은 그 부수만 보고도 의미를 비슷하게 유추해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이수가 들어가면은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가져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이수가 부수로 들어가는 글자 중에서 겨울동이라든지 얼동이라든지 물론 비준주는 좀 다릅니다만은 겨울동, 얼동, 뭐 찰랭 다 그렇죠. 차다, 춥다, 뭐 얼음 비슷한 맥락의 의미 아닙니까? 같은 카테고리 안에 묶을 수 있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비준준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안석괴. 안석이라는 게요, 한자로 쓰면은 책상 한자에다가 자리석이거든요. 안석이 벽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안석이라 그래요. 무릎번 같은 경우가 안석괴가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 벌릴 감자. 위로 터진 입구, 생긴 모양 그대로 위 터진 입구라고도 하는데요.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죠? 부수 이름이. 생긴 모습 그대로 또 표현해가지고 부수 이름을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흉화룡자, 날출자 같은 경우는. 칼도자. 칼도자도 원래 모습 이건데, 방으로 들어갈 때 이런 모습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나눌뿐, 처음초. 처음초가 오디가 부수가 아니고, 아까 오디, 제가 설명할 때 처음초를 예로 들었었는데, 칼도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깎글삭 같은 경우, 지금 칼도가 다 들어가 있는데 모양이 좀 다르지만 다 칼도예요. 그 다음 힘력자, 예제 좀 보시고, 쌀포자, 그 싸다라는 게요, 쌀보리 할 때 그 쌀이 아니고요, 이것도 원래 쌀포자, 이게 쌀포자거든요. 쌀포자 이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는 이 부수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글자인 쌀포자에서 명칭을 그냥 따온 거예요. 아까 돼지의 머리와 마찬가지요. 쌀포도 위쪽하고 오른쪽까지 싸기 때문에 머리라는 말은 안 붙이고 그냥 쌀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수비자, 주로 오른쪽에 좀 잘 들어가죠. 비수비방. 그 다음에 상자방, 감출해.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꺾이면은 상자방, 비적비자 같은 경우 상자방이 부수고요. 그 다음에 뭐 짝필이라든지 구역 직영구자 있죠. 이런 거는 감출해가 부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부수의 위치와 명칭 그 구분으로 보자면은 그 애운몸 구, 7번째 그 애운몸 구죠.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 부분 중에서 오른쪽만 터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열십이 부수인 글자들도 있어요. 일천천이라든지 마칠줄, 남영남. 그 다음에 전복자, 전복이 부수인 글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병부절. 이 병부절이 어떤 부수랑 비슷하게 생겼냐면요. 읍방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읍방하고 병부절하고 전혀 다른 건데. 자, 그 다음에 미너모라고 하는, 이렇게 점이 있으면 어모고, 점이 없으면 미너모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거는 마늘모라고 합니다. 마늘모. 갈 것자라든지, 참여할 참자. 이런 게 마늘모가 부수고요. 또우 같은 경우는, 배반할 반자. 이런 건 부수가 좀 숨어 있죠. 이 도리어반자 부수가, 또우거든요. 도리어반이 부분으로 들어가는 배반할 반자도 부수가 또우입니다. 이런 건 부수 물어보면 좀 어려워하세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할까요?